7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산을 가졌음에도 밥값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은퇴자 X씨가 마주한 현금 흐름의 배신과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소비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현금 흐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기 희망퇴직 6개월 차인 57세 강준석 씨의 고백이 있습니다. 25년간 근속하며 모은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무려 7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죠. 하지만 강 씨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이 자산으로 버티기 전략을 세우면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아낀다고 아끼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퇴직 6개월 만에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며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직장인과 은퇴자의 돈과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직장인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내지만 은퇴자는 넘치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회사는 무료로 하루를 채워주는 장치였고 직장인에게는 돈 쓸 시간이 부족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회사가 사라지면서 시간이 남아돌게 되고 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카페나 취미 활동에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루함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12만 원의 커피나 점심 식사만으로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은퇴자는 점심은 구내식당이 해결해줬지만 이제 브런치는 2만 원이다라며 은퇴 후 식비 지출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우리의 자산을 몰래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5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 허니문, 식비의 역설, 건보료 습격, 낀 세대의 누수, 그리고 수명의 오판입니다. 이 도둑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은퇴 후 5년 내에 자산의 30%를 증발시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도둑은 은퇴 허니문입니다. 고생한 나를 위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보상 심리로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죠. 보통 은퇴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동차를 바꾸고 집 인테리어를 하는 등의 큰 지출이 발생합니다. 강준석 씨의 경우에도 은퇴 직후 여행과 주방 공사에 3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3천만 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연 4%로 운용했을 때 매달 1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영구연금을 날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3천만 원을 쓰는 것은 죽을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들어올 월급 통장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둑은 식비의 역설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려 해도 좀처럼 줄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식비인데요. 2016년과 2024년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전체 소비 지출은 35% 증가했지만 식료품 지출은 무려 61.8%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지만 생존과 직결된 식비와 주거비는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물가 충격은 단순히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도둑은 건보료 습격입니다. 은퇴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과다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설계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고정비용 1위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도둑은 끝나지 않는 부양과 생각보다 긴 수명입니다. 먼저 네 번째 도둑인 낀 세대의 이중고는 노노부양과 자녀의 독립지연으로 인해 구조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에도 부모님과 자녀 양쪽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은 예상보다 큽니다. 다섯 번째 도둑인 장수 리스크는 우리가 가진 자산보다 수명이 더 길어서 자산이 고갈된 후에도 오래 살아야 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65세 기대 여명을 보면 남성은 약 19년, 여성은 약 23년입니다. 단순히 80세까지만 계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의 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금의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7억 원이라는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쓸 때마다 불안해하는 것과 매달 300만 원씩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씨의 말처럼 은퇴의 핵심은 뭉칫돈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잉여 소득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의 소비를 방어해 줄 것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은퇴 후 소비에도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비를 세 가지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입니다. 디지털 기술 학습이나 자격증 취득에 지출하여 재취업이나 부업 창출을 목표로 삼는 것이죠. 둘째, 활력입니다. 가성비 있는 여행이나 경험 소비를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고 멘탈을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셋째, 보험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지인과의 식사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고립비용과 의료비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낭비는 줄이되 이처럼 미래를 위한 방어벽으로서의 지출은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후 첫 1년 동안은 기록하고 분리하는 행동 계획이 중요합니다. 첫째, 6개월 동안 지출을 무리하게 줄이기보다는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관찰하고 꼼꼼히 기록하십시오. 둘째, 이벤트 자금과 생활비 계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십시오. 여행이나 리모델링과 같은 일회성 큰 지출은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여 생활비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은퇴 전 생활비 300만 원에서 은퇴 후 250만 원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이는 고통스러운 절약이 아니라 자동 이체나 구독료 정리 같은 구조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절약은 결코 구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보내기 위한 방어벽을 쌓는 행위입니다. 은퇴 후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허니문 기간에 충동 소비를 통제했는지, 건강보험료 폭탄을 미리 계산했는지,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소비를 투자와 낭비로 구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은퇴 초반 5년간의 절약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25년 동안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튼튼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퇴장이 아닙니다. 은퇴는 인생 2막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오래 사는 시대에 여러분의 현금 흐름과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인생 2막 설계를 시작하십시오.